환경부가 최근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올해 3월 말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본 책자로 발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며 보고서 중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 양료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보고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첫 번째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발간한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합의되었던 파리협정에 근거를 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이 각 당사국마다 적응 보고서 제출을 권고함에 따라서 올해 3월 16일이었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영국이나 호주 등 50개 국가에서 적응 보고서가 제출됐는데요. 예.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첫 번째 보고서이고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이를 위한 법, 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보고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속도는 각 부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후 요소에 걸쳐서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른 온난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약 1.6도 상승을 하면서 전 세계 평균이 1.09도 상승보다 47%나 빨리 상승하고 있고요. 해수면의 표층수온 역시 최근 50년간 1.23도 상승하면서 전 세계 평균은 0.48도보다 약 2.6배 이상 빨리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도 아주 심각한데요. 최근 30년간 해수면 상승도 전 세계 해수면 연간 평균 상승폭인 1.7mm보다 더 큰 2.97mm로 약 75% 정도 빠르게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처럼 기후변화가 세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폭우라든가 폭염, 또 겨울철 이상고온 및 항파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재산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조 7천억 원에 달하고요. 복구 비용은 손실 비용의 2배에서 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기후변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이에 대한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부문별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보고서에서는 총 7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영향을 7부문으로 나눠서 기술을 했죠. 수자원이라든가 생태계 및 산림, 농업, 해양 및 수산, 산업, 에너지, 그리고 보건, 또 인간 정주 공간 및 복지 등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3가지를 소개를 하면요. 첫째, 수자원으로 여름철 강수량 및 최근 30년 동안 극한 강수 발생 횟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가뭄의 빈도나 강도 증가 및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 및 산림으로 식물의 생육계 시일이 앞당겨지고 낙엽 시기는 늦어지면서 총 생육기간이 0.042일씩 연 증가하고 있고요. 남방계 한국산 나비의 북방 한계선이 지난 60년 동안 매년 1.6km씩 북상하고 있고 북방계 나비의 남방 한계선은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오산 침엽수종의 세태도 증가 및 분포 면적이 감소하고 있고요. 세 번째 농업부문으로 작물 재배지 북상한다든가 월동 외래 해충이 발생이 증가한다든가 또 잡초의 분포 양상의 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과일들의 생육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네 부분의 기후변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넷째가 해양 및 수산 부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이 연 0.02도, 5도씩 상승을 하고 있고 표층의 폐하죠. 산성도가 10년에 0.019씩 뚜렷하게 감소를 하면서 해양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해일 등 연안 지역의 재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수온 상승과 함께 어종의 공간적 분포 및 양식생물 대량 폐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유해 적조 생물이라든가 난류성 독조 플랑크톤 및 해파리 등 유해 생물종 출현 양상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가 산업 및 에너지 부문으로 폭염 및 폭우로 인한 포장 구조물의 블로우업,
포트홀 현상은 교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태풍 홍수는 레저 또 관광업 등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가 보건인데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모기를 통한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면서 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인간 전주 공간 및 복지 부문으로 도시는 직접적인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지역이고요. 농촌은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소득 감소, 기반시설 미비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성이 있는 지역으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후변화만 봐도 영향이 좀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은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일단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이라든가 강수량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응해 볼 때 21세기 후반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현재 수준보다 2.3도에서 6.3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고탄소 시나리오 같은 경우 6.3도가 증가하게 된다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기온이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연평균 강수량은 21세기 후반 현재 평균 강수량 대비 4에서 16%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남해안 쪽에 국한된 아열대 기온은 점차 영역이 확장되면서 세기 말에는 태백산맥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며 폭염이라든가 열대야 등 고온 관련 지수가 증가하고 저온 관련 지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죠. 우리가 기후변화 예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그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후변화 참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환경부가 발간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